미국 오리엔트 디테일링 밑돌세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작업하게 될 차량은 포드사의 레인저 트럭입니다. 이 트럭은 2002년 모델인데 고객님의 할아버지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신 트럭입니다. 근데 고객님이 이 수동 기어를 운전하실 줄 몰라서 거의 15년간 방치된 차량 되겠습니다. 15년간 사람의 손길이 없었기 때문에 차량 내부에는 이미 먼지가 엄청 많이 쌓여있는 상태고 운전자분께서 흡연자였기 때문에 차량 전체를 샴푸질 해야겠습니다. 보통 이 정도 사이즈의 차량은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만 상태가 워낙 심각해서 6시간 정도 작업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이런 폐차시켜도 무방할 픽업 트럭이 과연 디테일링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디테일링 브러쉬로 작업을 하는데요. 먼지가 워낙 오랜 시간 쌓이고 날씨가 덥고 추워지고를 반복해서 이제 차의 일부처럼 딱딱하게 붙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솔직히 브러쉬로 털어내는 작업하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묵은 때가 심각했습니다. 디테일링 작업 중 가장 중요한 작업이 저는 청소기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업이 완벽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카펫 청소기로 작업할 때 카펫 청소기에 이물질이 걸릴 수도 있고 표면을 닦거나 할 때 큰 이물질들이 스크래치를 낼 수도 있고 여러가지 중요한 작업입니다. 차와 관련된 미국 문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럭이 두 가지 명칭으로 불려집니다. 트럭 그리고 픽업 트럭입니다. 픽업이라는 의미는 영어로 집어 올리다, 줍다 이런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픽업 트럭은 이제 사물을 운반하고 비교적 가벼운 일들에 사용되는 트럭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가정마다 자가용 한 대나 2대 정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도시마다 다르겠지만 웬만한 교외 지역 그러니까 시 외곽 지역 사람들은 성인 2당 한 대씩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추가로 유틸리티 차량이나 주말을 즐기기 위한 레저 차량들 그런 차량들을 추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카, 지프차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픽업 트럭입니다. 일단 미국에서 살아보시면 픽업 트럭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요즘에는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중고 거래가 예전부터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 산다고 해서 아무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파를 하나 중고로 샀다 치면 일단 픽업 트럭이 있으면 결제하고 바로 가서 실어 올 수 있는 겁니다. 집에 타고 다니는 차가 있고 또 포터 한 대가 추가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해보시면은 그게 얼마나 편리한지 이제 각이 나오죠.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수도, 전기, 조경 같은 집과 관련된 서비스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기술자분들 정말 돈 잘 버십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전문가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하는 DIY, 그러니까 do it yourself, 네가 알아서 해라 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외 지역 사람들은 이제 앞마당 뒷마당에 잔디가 있는 집에 많이 삽니다. 그러면은 흙이 필요하고 그름이 필요하고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승용차로는 그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픽업 트럭 하나 있으면 별도로 차 렌트 안 하고도 바로 마트 가서 재료 사서 집에 와서 바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픽업 하나 있으면 정말 편리합니다. 그래서
픽업 트럭이 있으면은 주변에서 사랑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은 그 트럭 없는 친구들이 주말에 무슨 작업 있으면 차 좀 빌려달라고 살살 긁습니다. 그러면은 트럭이 있으면은 주변 사랑 많이 받죠. 또 픽업 트럭은 주로 강한 엔진을 가지고 있고 차체도 워낙 높아서 여름에는 오프로드, 겨울에는 이제 레저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제 다시 용어 설명으로 돌아가면은 트럭이랑 픽업이랑 차이가 뭐냐? 일단 차체가 좌석칸과 이제 화물칸으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 모든 차량은 트럭이 될 수 있습니다. 큰 화물들, 이제 화물 싣고 다니는 이제 큰 트럭들, 그런 차량들이 이제 세마이 트럭 이라고 불려지고, 그런 이제 이 상업용 트럭은 이제 픽업으로 불려질 수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뭐 영화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옵티머스 프라임처럼 큰 트럭은 픽업이 될 수 없고, 대리점에서 기본면으로 구입 가능한 이런 작은 트럭들은 이제 픽업으로 불려진다, 뭐 이 말인 거예요. 혹시나 이 드릴 브러쉬 사용해 아이고 차에다 드릴로 저래 하면 다 긁힌댔네 뭐 저런 식으로 일을 하노 하면서 불편해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만, 이 드릴 브러쉬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흰색, 노란색, 빨간색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흰색은 재질이 가장 부드러운 브러쉬로 이제 플라스틱 부속에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 주로 세제를 뿌리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 세제가 윤활 역할을 해서 스크래치가 잘 안 갑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인데, 저는 이제 바닥이나 가끔 직물 시트 얼룩이 강할 때만 중간 재질의 노란색 브러쉬를 사용하고, 빨간색은 뭐 한 번도 사용한 적 없고, 흰색 이제 가장 부드러운 브러쉬만 사용한다는 그 점 알아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가 10년 넘게 방치된 차라서 시트에 먼지나 때가 엄청나게 두꺼운 이제 층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팀기로 때를 쪄주고 또 카펫 청소기를 여러 번 반복 작업해서 다시 시트가 뽀송뽀송해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등받이 경우에는 머리 쪽에 심각한 때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놈도 제 용서 없는 작업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클리너 뿌리고 스팀기로 찢이고 브러쉬로 문 떼고 카펫 청소기로 빨아당겨 임무 완수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고객님들 차량을 작업할 때 좌석 뒤쪽은 뭐 클리너 뿌리고 닦아내는 정도만 진행하는데, 이 차는 흡연자가 운전한 차라서 되도록이면 모든 부분의 때를 깨끗하게 제거하고 냄새를 제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항상 옛날 차 작업할 때 느끼는 거지만, 옛날에는 이 저가 모델도 이렇게 카펫도 좋은 재질이고 심지어 좌석 뒤쪽 뭐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이런 부분에도 천이나 이 재질이 작업하기 좋고 오래가는 재질로 마감을 시켰는데, 요즘 나오는 차는 얇고 등에 받침도 없습니다. 뭐 얇은 천 뒤에 바로 스프링 있는 차도 많습니다. 그런 점은 조금 서글프기도 합니다. 딱 좋은 예로 이 카펫 보십시오. 이거는 그냥 미국 가정집에서 쓰는 그런 카펫입니다. 지금 거품이 엄청나게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클리너 농도가 진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카펫 솔이 길고 좋아서 이제 거품이 잘 나기도 합니다. 이런 카펫은 이제 작업이 끝나면 뽀송뽀송하고 딱 뭐 자빠져 자고 싶을 정도로 느낌이 정말 좋아집니다.
이제 막 좌석 하나에 카펫 한 섹션 청소했는데 흑맥주 한 피츠가 시원하게 나오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를 작업하면서 옛날에 저 어린 시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식품 창고업을 하셨는데 초창기에는 이제 자가용 겸 업무용 해서 이제 봉고 한 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제 우로 형이 한 분 계시고 저랑 엄마 아버지 이렇게 네 가족인데 당시 봉고는 이제 미국 이런 트럭처럼 뒷좌석이 없고 앞에 좌석 한 줄 있었습니다. 그 작은 차에 가족 4명이 앉아서 어디 가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뭐 더 자라고 이제 몸집도 커지면서 이제 엄마 무릎에 앉아서 가면은 이제 다리에 쥐가 나고 뭐 그렇게 했던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그 기억이 나서 더 왠지 모르게 더 정이 가고 더 열심히 작업했었습니다. 저는 디테일링을 할 때 항상 이 차와 교감을 한다 뭐 이런 마음으로 작업을 합니다. 이제 몇 시간의 제 노력으로 이 차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게 저는 좋습니다. 영화 뭐 기생충 대사 같은 뭐 고닥한 한 남자와 매일 이 길을 떠난다. 이건 일종의 동행이 아닐까.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뭐 저는 이 작업이 참 좋습니다. 이 끝내고 나면 보람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기분이 깔끔하고 좋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묵은 때가 오랜 시간 방치되어서 차체와 일체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부드러운 드릴 브러쉬로 때를 제거하고 극세사 타월로 말끔하게 닦아주니까 이제 차가 정말 새 차처럼 깨끗해졌습니다. 글러브 박스도 잊지 말고 청소해야겠습니다. 팔 거치대 쪽에 때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운전석 쪽 가까운 부분은 이제 마모가 워낙 심하게 진행된 상태여서 이 작업 강도가 심하면 더 손상이 있을 것 같아서 가볍게 위쪽을 중점적으로 작업했습니다. 이 화면상으로는 못 느끼시겠지만 반려견이 이제 주로 조수석에 탔던 것 같습니다. 반려견 털이 많이 있었고 일단 좌석에서 악취가 좀 많이 났습니다. 그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는지 가늠이 안 갔지만 일단 샴푸질로 시원하게 제거해 보겠습니다. 전동 드릴이나 드릴 브러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대개 전동 드릴 하나 가지고 계시면 꽤 쏠쏠하게 쓰실 겁니다. 뭐 그냥 못 받고 피스 받고 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브러쉬를 장착해서 화장실 뭐 타일이나 욕조에 끼는 물때 같은 거 문지르실 때 사용하면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집에 관련된 서비스 받는 게 워낙 비싸고 해서 뭐 교체하고 바꾸고 뭐 만들고 하는 거는 웬만하면 제가 알아서 해야 돼서 이런저런 여러 도구가 이미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창업하실 분들은 이미 내가 집에 가지고 있는 도구가 뭔지 일단 파악해 보시고 도구나 물품들을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앞좌석 중간 부분의 경우에는 음식에 뿌려 먹는 이 핫소스를 쏟았는지 빨간 자국들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페트 청소기로 작업해서 제거해 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이제 드라이브 스루가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차에서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테일링 중에 차 내에 음식 찌꺼기가 많은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 건설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점심 비용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간단하게 집에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도시락 먹듯이 차에서 이제 점심을 먹는데 이때 핫소스 그러니까 우리 피자 시키면 조그만한 패키 주는 그 핫소스가 들어있는 병채로 차에 들고 다니서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 내에 핫소스 자국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묵은때가 차 전체를 뒤덮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묵은때에는 이 스팀기가 필수입니다. 지금 보시면 뒷좌석 카펫 곳곳에 얼룩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옛날에 저 어릴 때 먹던 그 비틀즈 같은 사탕류에 쓰이는 이 색소는 안 지워집니다. 미국에는 이제 스키들이라는 한국 비틀즈 비슷한 그런 그 사탕을 애기들이 많이 먹는데, 이걸 차에 떨어뜨리고 시간이 지나고 녹고 사탕에 있던 색소가 카페트에 묻어버리면 진짜 뭐 지우개 할배 장인 장모가 와도 안 지워집니다. 스팀기를 사용할 때는 일반 가정에서 쓰는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수돗물에는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흔히 석회수라고도 하죠. 근데 이 칼슘을 이 스팀기에 사용하게 되면 스팀기 부식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스팀기를 사용할 때는 되도록이면 증류수를 마트에서 사서 사용합니다. 증류수라 해봐야 일단 뭐 갤런당 1달러 미만이기 때문에 나중에 스팀기 몇백 불 주고 교체하는 것보다 증류수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1갤런 증류수 한 통이면은 차 한 3대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스팀기는 여러모로 디테일링에 요긴하게 사용되고 필수 용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피커에 뭐 클리너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이제 배우고 공부할 때도 좀 겁이 나고 했지만 문제 없습니다. 댁에서 차를 직접 청소하실 때는 정 불안하시면 스피커 쪽은 이제 타올에 클리너 분사하셔서 이제 닦는 식으로 작업하시길 권장합니다. 이번에는 페달을 청소하겠습니다. 보통 페달 쪽에는 눈에 잘 안 보여서 지나치기 일수인데, 제가 있는 지역에는 눈이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제설 염분이 신발에 많이 묻고, 또 그걸로 이제 페달을 밟다 보면 때도 많이 끼고 나중에는 그 염분들이 뭉쳐서 제거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집니다. 자, 이제 대망의 운전석 발판입니다. 저는 운전석 발판 작업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발판에는 차 이름이나 브랜드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발판 특성상 이게 굉장히 더러워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발판을 깨끗하게 청소하면은 왠지 제가 몇 시간 공들인 이 차가 새로 거듭나고 새로 태어난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